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첫 회담을 위해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독일의 외교부 장관과 함께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 프리드먼은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는 이스라엘과 걸프만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절기 기간 동안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코셔 식당이 반달족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독일의 한 회당 근처에서 유대인 학생이 삽으로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첫 회담을 위해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독일의 외교부 장관과 함께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6일 첫 장관급 회담을 독일 베를린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두 외교부 장관은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랍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의 생각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던 아랍 국가가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아랍 세계의 현저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념관 방문록에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된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는 안 된다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두 장관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에 동행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양국 외교부 장관 간의 역사적인 첫 회의 장소로 베를린이 선택받은 것은 큰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세 장관은 독일 수도 외곽에 있는 정부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계속 함께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알 라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연설에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독일이 모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며 두 국가 해법과 더 나은 지역 조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 라히안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67년 이전 국경선을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또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대화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팔레스타인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회담에서 관광과 무역이 주로 논의된 반면 앞으로 안보를 포함한 더 많은 회담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 프리드먼은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는 이스라엘과 걸프만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월 4일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이스라엘과 걸프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궁극적으로 이란이 악의적인 활동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유감스럽게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상황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이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 금수와 금속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첨단 방공 시스템인 S-400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드자가리안 러시아 대사는 이란 일간지 레샬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위협을 일축하고
10월 18일 이후부터는 이란의 무기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은 기존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S-400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전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 스냅백을 선포했지만 많은 유엔 안보리국의 비난을 받은 가운데 무기 금수가 종료되는 10월 18일 이후 각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해상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이 회담은 레바논 남부 유니필 기지에서 열릴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협상에 나섭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서 거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이 회담은 유엔이 후원하며 레바논 남부 나쿠라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 열릴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을 대표할 데이비스 앵커 미 근동부 차관보는 전화 브리핑에서 10월 중순경에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거의 3년간의 중재 끝에 이뤄진 이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동부 지중해에서 중첩 붕괴선을 선언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연안 천연가스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을 이끌 유발 슈타인리츠 에너지부 장관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경제수역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8월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로 인해 정부는 사퇴했고 통화가 붕괴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서구 열강들은 레바논이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무스타파 아디브 레바논 총리 지명자는 내각 구성에 실패하자 총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사퇴의 배경에는 아말과 헤즈볼라가 일부 장관을 지명할 권리를 요구한 것이 중심이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대절기 기간 동안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코셔 식당이 반달족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독일의 한 회당 근처에서 유대인 학생이 삽으로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막절 전날인 10월 1일 프랑스 파리의 한 코셔 식당이 반유대주의 테러를 당해 파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유대인 학생연합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식당 이곳저곳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얼룩져 있고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로 실내가 엉망이 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낙서들 중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문양이 10개나 발견됐고 더러운 유대인과 같은 반유대주의 슬로건도 50개 넘게 발견됐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파리 코셔 식당이 당한 반유대주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의 유대인 친구들에게 모든 지지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국무총리도 유대인 동포들과의 연대를 표하면서 프랑스는 증오를 조장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해 보고된 반유대주의 행위는 총 687건으로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독일 함부르크의 한 회당 밖에서 한 남성이 삽으로 유대인 학생을 공격해 머리에 큰 중상을 입혔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26세 유대인 학생은 회당으로 들어가다가 삽으로 머리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독일군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던 29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와스티카가 그려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시 함부르크의 유대인 공동체는 초막절 축제를 기념하고 있었고 회당 또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해 학생과 연대하기 위해 함부르크 회당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Wir sind heute hier, um Solidarität zu zeigen. Das ist aber für uns kein Widerspruch dazu, Taten zu fordern.
Wir sind hier zusammengekommen, weil wir alle das Bedürfnis hatten, hier zu sein, zu zeigen, dass es uns nicht egal ist, zu zeigen, dass wir mitfühlen, zu zeigen, dass auch wir uns betroffen fühlen von einem solchen Anschlag in unserer Stadt. Wir haben das eben gerade in den Nachrichten gehört und wir waren entsetzt und schockiert und traurig und haben ganz spontan das hier aufgeschrieben und hatten das Bedürfnis, wir wohnen hier in der Nachbarschaft und haben jüdische Freunde und Nachbarn, hier zur Synagoge zu gehen und unsere Solidarität zu zeigen. Alle und andere, wenn man weiter zurückdenkt, Einzelfall immer. 속죄일을 전후해서 북유럽에서는 일주일 동안 신나치 북유럽 저항운동이 20개 도시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유대인 소유의 차량에서 스와스티카 문양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비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홀로코스트 교육과 추모를 통해 모든 정부와 사회가 유대인들을 향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